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한글 있잖아요. 이걸 영어 알파벳으로 옮기면 글쎄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글 속에 숨겨진 디지털 코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단어 한번 보실까요? 강남. 싸이 노래 덕분에 전 세계가 다 아는 단어죠. 여러분한테 이걸 영어로 한번 써보라고 하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아마 10중 8구는, 아니 거의 모든 분들이 갱남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GX남 이렇게 쓰는 게 강남보다 훨씬 더 완벽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딱 보기에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G, A, X, N, A, M. 이게 뭐야 싶죠.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왜 이런 이상한 표기법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볼게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로마자 표기법 있잖아요. 심지어 구글 번역기가 보여주는 그 표기법도 한글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그냥 막 버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죠. 자, 여기 탁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영어로 쓰면 보통 DAK라고 쓰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원래 받침에 있던 이 리을, 즉 르르 소리가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히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엔 아빠를 한번 볼까요? 여기선 또 다른 정보가 사라집니다. 우선 첫 글자 아에 있는 이응, 응 소리가 없는 점이죠. 이게 그냥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PP입니다. 자, 아빠만 보고 이게 원래 뿌였는지 아니면 혹시 피읍이 2번 쓰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르죠. 자, 있어로 넘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있어라고 써놓으면 이걸 다시 한글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있어인지 아니면 다른 조합인지 너무 헷갈리죠. 특히 받침에 있던 이 쌍시옷 정보는 그냥 단순한 S 소리 하나로 퉁쳐져서 원래의 정보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의 모든 방식들은 한글이 가진 정보를 보존하는 것보다 그냥 영어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이건 마치 원본 그림을 복사하는데 보기 좋게 하려고 중요한 디테일을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엄청난 데이터 손실인 셈이죠. 아니, 그럼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한글의 모든 정보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알파벳으로 옮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텍스처라는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이 등장하는 겁니다. 대체 이 텍스처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규칙 딱 하나에 있습니다. 네, 그 해답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간단하고 또 아주 강력한 단 하나의 규칙, 바로 대문자 규칙입니다. 텍스처의 핵심 원리는요, 진짜 이게 다예요. 대문자는 무조건 새로운 음절의 시작이다? 끝입니다. 정말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 간단한 규칙 하나가 말 그대로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자,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음절의 첫 자음, 즉 초성은 항상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모음, 중성이죠. 이건 소문자. 마지막으로 받침, 종성도 소문자. 이렇게 하니까 한글의 모든 자음과 모음이 알파벳이랑 1대1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덕분에 한글만이 가진 그 아름다운 초성, 중성, 종성 3단 구조가 하나도 깨지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그냥 확 느껴지실 겁니다. 아까 그냥 사라져버렸던 닭의 리을 받침 기억나시죠? 텍스처에서는 덜그의 얼로 아주 늠름하게 살아있습니다. 아빠는 어때요? 소리 없는 초성 이응이 X라는 기호로 완벽하게 보존됐죠. 자, 봐. 이제 어떤 정보도 손실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텍스처는 그냥 사람이 읽으라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컴퓨터가, 기계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오류율 제로, 100% 완벽한 정확도로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벽하다고 해서 막 길고 복잡하면 쓰기 싫잖아요? 이거 더 짧고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X 간략화라는 건데요. 정말 영리해요. 만약에 어떤 음절이 소리 없는 이응, 즉 우리가 X로 표기하기로 했던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굳이 X를 쓸 필요 없이 그냥 그 다음에 오는 모음을 대문자로 써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대문자는 새로운 음절의 시작이라는 핵심 규칙은 그대로 지켜지잖아요?
그러면서 길이는 확 줄이는 거죠. 이걸 보세요. 오빤 강남스타일. 이걸로 비교해보면 결과가 아주 극명합니다. 놀랍게도 X 간략화를 쓴 텍스처가 구글 표기법보다도 더 짧아요. 더 짧은데 정보는 100%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고 언제든 다시 한글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이야, 이거야말로 효율과 정확성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거 아니겠어? 좋습니다. 지금까지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언어의 원래 구조를 보존하는 게 이 디지털 시대에 그렇게나 중요한 걸까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한글의 정보를 막 버려가면서까지 억지로 영어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텍스처는 단 하나의 간단한 규칙으로 한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보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스펠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언어의 설계도를 원문 그대로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 완벽한 데이터 덕분에 우리는 앞으로 검색, 인공지능 번역,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래 기술을 위한 한글의 완벽한 디지털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인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한 언어의 디지털 정보가 더 이상 원본을 어설프게 따라한 흐릿한 복사본이 아니라 그 구조와 영혼까지 완벽하게 담아낸 디지털 쌍둥이가 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요? 미래의 번역, 기술, 심지어 예술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